카카오 제국을 세운 남자, 감옥에 간 이유? 김범수 시세 조종 논란의 진실. 흑수저 신화, 벤처 1세대, 그리고 대한민국 모바일 시대를 연 장본인. 한때는 혁신의 아이콘이자 모두의 롤모델이었지만 지금은 충격적인 뉴스 속 주인공이 된 남자. 그의 이름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입니다. 오늘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 그 빛나는 성공 뒤에 가려진 그림자, 그리고 그가 걸어온 길의 모든 것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특히 최근 그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카카오 제국을 세운 남자가 감옥에 간 이유,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논란의 진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그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가난 속에서 싹튼 승부사 기질, 역경을 딛고 일어서다 김범수는 1966년 3월 서울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이남 3녀 중 셋째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전남 담양에서 상경하여 아버지는 막노동과 목공일을,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죠. 할머니를 포함해 무려 8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는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중학생 때 아버지가 정육도매업으로 잠시 자리를 잡는 듯 했으나 몇 년 지나지 않아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가족은 다시 한번 시련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난 속에서 누구보다 독하게 공부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가난은 그에게 학업에 대한 집념을 심어주었습니다.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6년 재수를 거쳐 마침내 꿈에 그리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입학합니다. 대학 시절부터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과외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김범수 의장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승부사 기질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스톱, 포커, 당구, 파독 등을 즐기며 승부의 세계에 몰두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을 넘어 승리를 위한 전략을 짜고 상대방의 수를 읽는 과정에서 그는 남다른 통찰력과 배짱을 키웠습니다. 훗날 그의 사업 성공에 결정적인 밑거름이 된 이 기질은 어쩌면 이때부터 굳건히 다져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책을 좋아했으며 특히 백과사전을 읽고 친구들에게 퀴즈를 내는 것을 즐겼다고 하니 학업과 놀이 모두에서 남다른 몰입을 보여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 SDS를 박차고 나온 용기. 한 게임과 NHN 신화를 만들다. 서울대학교에서 산업공학 석사 학위까지 마친 김범수는 1992년 삼성 SDS에 입사하며 안정적인 대기업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 시기에 양식 편집기 폼 에디터와 호환미술관, 소장품 화상관리 시스템 등을 개발하며 컴퓨터 언어와 시스템 개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쌓았습니다. 1995년에는 삼성의 PC통신 사업인 삼성 유니텔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에 지원하는 등 늘 새로운 기술과 변화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안정적인 대기업 생활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만의 사업가의 DNA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김범수는 과감히 삼성 SDS를 박차고 나와 한 게임을 설립합니다. 당시만 해도 온라인 게임은 낯선 분야였고 안정적인 대기업을 그만두고 맨 땅에 헤딩하는 그의 선택은 주변의 우려를 샀습니다. 하지만 김범수 의장의 통찰력은 정확했습니다. 한 게임은 창업 1년 6개월 만에 회원 1천만 명을 모으는 경이로운 성장을 기록하며 온라인 게임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그의 기획력과 실행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2000년 그는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한 게임을 이해진 지아이오가 이끌던 네이버컴과 합병하여 NHN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당시 벤처 업계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성공적인 M&A였습니다. 김범수는 NHN의 공동대표이사 사장에 오르며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인터넷 기업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02년 NHN을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데 성공했고 2003년부터는 NHN 단독 대표를 맡아 지식인 서비스 등을 통해 NHN을 국내 포털 1위로 이끄는 데 기여하며 벤처 신화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NHN을 떠나 모바일 시대를 열다. 카카오톡의 혁명. 안정적인 NHN 대표직.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였지만 2007년 김범수 의장은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는 NHN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섭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결정을 의아하게 여겼지만 그의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갈증과 후배 기업 가양성에 대한 열망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NHN 퇴사 후 중학생이던 자녀들도 휴학시키고 가족과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기에 가족과 함께 게임 디아블로를 깼던 것이 최고의 기억이라고 언급할 만큼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 중 그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다가올 모바일 시대의 거대한 파도를 직감합니다.
2010년 그는 소수의 개발자들과 함께 조용히 카카오를 창업하고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출시합니다.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모바일 메신저는 순식간에 전 국민의 소통 방식을 바꿔놓으며 스마트폰 생태계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사업 통찰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카카오톡은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 게임, 선물하기, 이모티콘 등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하며 확장해 나갔습니다. 2014년 카카오는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하며 다음 카카오의 최대 주주 및 이사회 의장에 오릅니다. 이 합병을 통해 카카오는 검색과 콘텐츠 분야로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하며 몸집을 키웠습니다. 이어서 2014년 카카오페이, 2015년 카카오택시를 출시하며 O2 온라인 투 오프라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이처럼 김범수 의장은 그의 비전과 실행력으로 대한민국 IT 산업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으며 명실상부한 카카오 제국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어발식 확장과 사회적 책임, 위계 징조들, 카카오톡의 성공을 발판 삼아 카카오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IT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019년 카카오는 창업 9년 만에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기준을 만족하며 세계순위 상위권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편 김범수 의장은 기업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2021년 2월 대한상 공회의소 부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대외 활동도 활발히 이어갔죠. 그리고 그는 개인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착한 기부를 발표하며 재단 브라이언 임팩트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기업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회혁신 조직 지원, 청년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급격한 성장은 늘 순풍만을 탄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카오의 사업 확장이 마치 문어발식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대리운전, 꽃배달, 미용실, 심지어 김치 판매까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며 기존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2021년 김범수 의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문어발 확장이라며 겸허히 반성하고 골목상권 침해, 사업 철수 및 추가 상생 방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과와 약속이 반복되면서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카카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가족을 둘러싼 논란, 특히 동생의 과도한 14억 퇴직금 논란 등은 그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충격적인 구속 사태, SM 시세 조종 논란의 진실과 급파장. 2022년 3월 그는 카카오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전념하겠다며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카카오 컨트롤 타워인 CA협의체 공동의장에 오르며 다시 경영 전면에 나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2024년 3월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CA협의체 공동의장에서 물러났고 경영쇄신위원회 활동도 마무리되었죠. 잠시 물러나 건강을 회복하려던 그에게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옵니다. 바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은 K-팝 팬들은 물론 재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카카오와 하이브가 치열하게 맞붙었던 이 전쟁에서 검찰은 김범수 의장이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시세 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고 SM 주가를 목표가까지 올리기 위해 약 2,400억 원을 투입, 공개 매수 기간 동안 고가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이 모든 과정에서 총수로서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증권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교란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혼란을 야기한 중대한 범죄. 검찰은 김범수 의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2024년 7월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범수 의장은 국내 IT 기업 총수 중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 사태는 카카오 제국 전체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카카오 그룹주는 큰 폭으로 하락하며 대내외적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순간에 벤처 신화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지고 그의 삶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순간이었습니다.
빛과 그림자, 그리고 남겨진 과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딛고 일어나 대한민국 IT 산업의 역사를 써내려간 김범수 의장. 그의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과 통 큰 기부는 분명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 가려진 골목 상권 침해 논란, 불투명한 지배구조 비판, 그리고 최근의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혐의로 인한 구속 사태는 그에게 그리고 카카오 제국 전체에게 뼈아픈 과제를 남겼습니다. 최근에는 특검팀이 집사게이트 수사에 착수하며 카카오 모빌리티의 IMS 모빌리티에 대한 무리한 투자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카카오 제국의 총수로서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과연 국민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건전한 IT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그의 신화가 저물게 될지,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민국 IT 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김범수 의장이 보여줄 남은 여정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